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Y타임즈 정세 분석의 주북일입니다. 중국 정부의 코로나 방역 대응 방식이 확연하게 달라지면서 시진핑 주석이 3년임으로 가는 길목에서 제일 가는 시책으로 추진했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사실상 폐기 수순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추정을 낳고 있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13일 중국 중앙TV, 그러니까 CCTV는 교통운수부가 최근 허베이성 장자커우와 안후이성 허페이 같은 일부 지방정부의 물류수송에 걸림돌이 되는 과도한 방역 조치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 교통운수부가 원활한 화물 수송에 영향을 줘서 이 공급 부족을 초래하는 경우에 법과 규율에 따라 엄숙히 추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CCTV는 이어서 중국 정부가 과도한 방역 조치를 경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해외 입국자들의 격리 기간도 잇따라 완화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의 영문판이죠. 글로벌타임스는 이날 이 베이징 방역 당국이 최근 입국자 격리 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지난 5월 초 3주간 시설 격리를 의무화했던 입국자 격리 규정을 10일 시설 격리와 7일 자가 격리로 완화했는데 이번에 또 추가로 느슨하게 바꾼 겁니다. 이런 격리 기간 완화는 장쑤성 난징시를 비롯해 가지고 후베이성 우한시 등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들어서 베이징 등의 대도시에서 집단 감염 등이 추가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한 당국의 대응 역시 확연하게 달라진 모습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13일 중국 위생건강위원회에 따르면 베이징의 클럽발 집단 감염 규모가 200명에 육박하면서 베이징에 방역 비상이 걸렸는데 불과 얼마 전 같이 대대적인 전면 봉쇄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감염자가 나온 주거단지만 봉쇄하는 식으로 최소화했습니다. 또 PCR 검사를 매일 1회씩 하는 것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상하이도 지난 10일 도심 슈구의 한 유명 미용실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는데 이 감염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는 거죠. 전날 이 상하이의 신규 감염자 수는 36명이었는데 지난 11일 29명보다 소폭 상승을 하면서 지난 1일 도시 봉쇄 해제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상하이 역시 이 코로나 감염자들이 사는 주거단지 내에 해당 동들만 봉쇄하는 긴급 조치를 취했을 뿐입니다. 물론 상하이 시민들 가운데는 또다시 도시가 봉쇄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는 이들도 많습니다만은 일단 상하이시가 취하는 방역 조치를 보면 또다시 전면 봉쇄 같은 강압적 방역 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런 중국 당국의 방역 조치는 불과 얼마 전 광둥성 광저우에서 박람회장의 코로나19 감염자와 밀접 접촉을 했던 사람이 한 명 왔다. 그 이유 때문에 행사장을 방문했던 무려 49,000여 명을 전면 봉쇄하고 일일이 PCR 검사를 진행했던 방식과는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 중국식 방역 정책에 대한 비판도 공공연하게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허칭화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질병통제국 1급 순시원은 지난 9일 국무원 연합 방역 기자회견에서 이 코로나19 비유행 지역에서 맹목적인 PCR 검사를 시행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이 PCR 검사 일상화가 뉴노멀, 그러니까 새로운 기준에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을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관영 신화사통신이 10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허순시호는 PCR 검사는 코로나19를 사전에 발견하는 가장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집에 항상 머무는 사람들과 같은 저위험군과 저위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검사를 일상화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고위험 직군 종사자라든지 고위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에게만 초점을 맞춰서 PCR 검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무분별한 중국의 방역 정책을 대놓고 비판한 겁니다. 중국의 감염병 권위자 하면 유명한 사람이 있죠. 중란샨 중국 공정원 원사인데요. 이
중란샨도 이날 광저우에서 개막한 14회 중국 바이오 산업대회 세미나에서 중국은 변함없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견제하겠지만 단순히 제로 코로나를 고집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방역 통제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경제와 발전도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 고려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제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방역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게 중요하죠. 중란샨 원산에 이어서 방역을 위해서 층층이 규제를 해서 경제 발전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막아야 하고 정밀 방역을 실현해야 된다고 말해서 기존의 무분별한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흥미를 끄는 것은 너무나도 막무가내로 몰아붙이던 중국식 방역 정책이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하는 점입니다. 우리 와이타임스는 지난 5월 27일 또 반기던 리커창 시진핑 이례적 비판이라는 제목의 정세 분석, 유튜브로는 1465회차인데요. 이 정세 분석을 통해서 중국의 2인자인 리커창 총리가 이번에는 시진핑 주석의 핵심 정책인 제로 코로나에 대해서 직접 비판을 가하면서 위기에 빠진 자국 경제에 대한 우려를 밝혀 그 배경이 주목되고 있다. 집중되고 있다.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신문은 리커창 총리가 이렇게 제로 코로나에 대해서 강력한 비판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은 공산당 고위층 내부에서도 이 제로 코로나에 대한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는 반증이어서 이런 이 리커창의 발언이 중국의 권력구도 재편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특히 주목된다. 이런 분석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리커창 총리는 지난 5월 25일 경제 안정을 위한 전국 화상회의를 소집했는데 이 전국적으로 10만여 명의 고위급이 화상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3, 4월 이후 고용, 산업 생산, 전력 공급, 화물 운송 등의 지표가 눈에 띄게 낮아지고 2020년의 코로나19 충격보다 어려움이 더 크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경제 발전은 나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기초이자 관건이고 전염병 방어를 잘 하기 위해서는 재력과 물력이 보장돼야 하고 고용 안정과 민생 보장 역시 발전에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라고 강조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또한 리커창 총리는 최근 교통운수부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방역을 철저하게 하고 경제를 안정시키려면 교통, 물류, 대동맥과 모세혈관이 더욱더 잘 순환되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달라진 방역 기조는 리커창 총리의 이런 발언 이후에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방역과 경제의 균형을 요구한 리커창 총리의 발언이 지금 중국의 정책을 확실하게 이끌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중국 내 입국자에 대한 격리기간 단축도 중국 주재의 미국과 유럽이나 그러니까 EU 상공회의소 등이 리커창 총리에게 직접 건의했는데 이걸 받아들이면서 시행된 겁니다. 이만큼 리커창 총리의 지시 하나하나가 중국의 정책 대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국이 지금 권력구도에 무슨 변화가 생긴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의문이 남죠. 우리 신문은 지난 10일 급변하는 중국의 권력구도 세 가지 시나리오라는 제목의 정세 분석, 유튜브로는 1486회차인데요. 이 정세 분석을 통해서 최근 중국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시진핑 주석은 보이지 않고 오직 리커창 총리만 보인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대충 훑어보면 이거 정권이 바뀐 게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다. 그러면서 앞으로 시진핑의 핵심 정책인 제로 코로나 정책 이행 강도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살펴보면 중국의 권력 구도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도 가늠해 볼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해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제로 코로나 정책이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말은 실제로 리커창 총리의 권한이 대폭 강화되었다는 것이고 또한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 사이에 권력 분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낳게 만듭니다. 그런데 미국의 유명한 팅크탱크인 제임스타운 재단은 지난 5월 27일 발간된 보고서에서 무리한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서 중국 경제가 위기에 처하면서 시진핑 주석의 입지도 함께 약화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리커창 총리의 뒤를 이을 것으로 알려졌던 리창 상하이 당 서기가 상하이시의 코로나 방역 실패로 상처를 입으면서 시진핑파로 채우려고 했던 당 정치 구도의 대변화가 불가피하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이 제임스타운 재단의 보고서는 이어서 시진핑 주석의 3년임은 당연히 확고하게 진행되겠지만 그러기 위해서 상당한 권력의 일부를 리커창 총리 같은 반 시진핑파에게 넘겨줘야 될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우리 와이타임스가 예측했던 중국의 권력 분점 세 번째 시나리오, 그러니까 시진핑의 3년임, 리커창 총리 체제의 연장이라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관측됩니다. 이렇게 중국의 정치 판도는 시시각각 변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시진핑 주석의 메시지는 거의 눈에 띄질 않고 리커창 총리의 입만 보인다는 점에서 이 중국의 정치 구도의 변화를 엿볼 수 있게 만듭니다. 반면 시진핑 주석에 관련된 뉴스나 기사는 시진핑 우상화로 일컬어지는 과거 행적 찬양 등의 보도만 이어지고 있을 뿐입니다. 어쩌면 지금 위기를 맞고 있는 중국 경제 상황에서 한 발 물러서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것이 오히려 3년임의 길로 가는데 더 유리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